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당한 진짜 북한 이야기 황진이의 최승국입니다. 감정이 좀 약하네. 오늘부터 진옥 씨가 네. 참가하지 못합니다. 아유 막 좀 많이 슬프인데요. 특히나 더 슬프죠. 아 그래? 너무 자만. 진옥이 바라기였잖아요. 예, 그렇죠. 물어본 게 그래도 뭐 가정적인 일로 그렇게 됐으니까 예, 할 수 없죠. 어쨌든 그 가정에서 네. 어쨌든 가정적으로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예. 진옥 씨가 그 좀 당분간 참가할 수 없게 됐어요. 앞으로 네. 또 참가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재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예, 예, 맞아요. 그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참가라고 얘기하니까는 북한 같아요. 그 뭐라고요? 나 모르겠어. 함께 할 수 함께. 없을 것 같다고. 역시 자, 댓글 한유미 씨 자기 자랑 좀 그만하고 댓글 얘기 좀 할게요. 북한에서 세대 차이에 대해 이야기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북한에 세대 차이가 있나요? 그렇죠. 그것도 사람 사는 곳이라 있죠. 그러니까 그냥 그 80년도까지의 그 성인 사람들은 지금은 다 6, 70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은 그래도 막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 당을 받들어야 된다, 김일성의 신세를 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지금 자라나는 10대, 20대 아이들은 장마당 세대거든요. 그쵸. 그 애들이 본 것은 국가가 배급을 해주는 배급소가 아니라 시장의 쌀매대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애들은 이렇게 북한 정권이나 당에 대해서 흠모하거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관심이 그냥 없어요. 정치적으로 억압을 하니까 뭐 주황 그런 대회 같은 데는 정치 행사에 가서 그냥 멋없이 서 있다가 속으로는 아 이제 나는 이번에 가서 머리 스타일을 어떻게 바꿀까 뭐 시장에 가서 돈을 어떻게 굴려서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게 차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 할머니들이나 옛날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그거를 잔소리로 듣죠. 뭐 당내 어쨌다 저쨌다 이런 예. 거는 다 나는- 썩어 빠진 잔소리로 듣기 때문에 지금 세대 차이가 많이 나죠. 그거는. 어르신들 얘기 다 잔소리로 네, 잔소리. 남북이 똑같은 어쨌든 예. 한민족이네요. 근데 제가 느낀 세대 차이는 일반적으로 지금 한국에 오신 어린 탈북자분들한테 이런 질문을 하면 우리는 좀 더 한류화돼 있다, 그쵸? 깨어 있다, 뭐 어쨌다 이런 세대 차이를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다 똑같을 것 같아요. 맞아요. 나이가 많건 적건 이거는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니까 이건 똑같은데 내가 느낀 세대 차이는 뭐냐면 먼저 느낀 거는 하나는 배급 사회, 배급 네. 받는데 그것을 경험하면서 배급을 받다가 어느 순간 배급을 못 받았고 네. 엄청난 고난의 행군을 겪고 살아남은 세대와 네, 태어나서부터 배급이 없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습관돼 갖고 시장 경제의 원리에 따라서 아무래도 살아가는 여 세대 차이를 봤고 그리고 그 이후에 탈북을 하다가 태국에서 감옥에 들어가면서 탈북자들의 그 다양한 연령대가 다 모였잖아요. 네. 근데 그때 딱 보고 세대 차이를 뭘 느꼈냐면 새 세대 애들은 한글을 모르는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맞아. 학교 안 가고 장마당 갔으니까. 네. 그니까 네. 그게 진짜 세대 차이는 그건 거야. 그 공부를 못 해가지고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왜? 그러니까 예전에 너무 공감해서 예전에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아름다운 우리말을 잘해야 된다. 그래가서 대학 가서 간부돼야 된다. 이런 그런 머리 마인드를 갖고 있었는데 지금 엄마들은 저 같은 경우도 아이들을 학교에 막 너무 내라는 게 많으니까 보내면 야 우리말이 그 띡대가리고 그냥 돈이나 셀 줄 알면 된다. 숫자나 알아라. 이렇게 그러니까 부모들이 교양과 가치관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이들은 내가 꼭 조선말을 알아야 되나? 돈을 퇴퇴퇴 하고 돈을 얼마를 빼고 얼마를 더 하면 얼마가 나온다 이것만 알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는 우리 전 세대까지만 해도 군대 남자고 여자도 군대로 나가고 싶어 했고 군대 맞아요. 나가야지 그 사회에 빨간 줄 매고 일원이 되고 당원이 되고 이런 게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예. 딱 내 세대부터는 군대를 안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다 어릴 때 저희는 남자애들도 그랬어요. 내가 군대 나가서 10년 넘게 복무하는 거면은 거기 갔다가 제대돼서 제쌈이 되는 거면은 여기서 그냥 사회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10년 동안 벌면은 내가 결혼할 때 결혼 자금을 모은다.
그래서 이제 이제 군대 가는 거를 기피를 하더라고요. 옛날 사람들은 군대를 무조건 가야지 사람이 그치, 된다. 그치, 사람이 된다. 네, 근데 어쨌든.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뭐 지역별로 다 틀려요. 어떤 데는 군대 가야 뭐 입 하나라도 돈다. 어떤 데는 군대 가야 사람 축에 끼운다. 뭐 그렇죠. 지역마다 그렇죠. 다 달라가지고 어쨌든 이거는 한 개의 주제로 심층 분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댓글. 북한에 있던 사라진 교회들이 어디 있었는지 또 특집편으로 제작해 주시면 통일 후에 어느 자리에 어느 교회들이 있었는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야, 이거는 자료 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르신들한테 얘기를 드려야 되고 지금 현재 북한에 교회들은 있죠. 그러니까 교회나 성당이 있어요. 뭐 평양시에도 있고. 그러니까 북한의 헌법에 북한 국민은 종교의 자유와 종교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자꾸 인권 탄압국이라고 세계가 공격을 하니까 봐라. 우리 북한에도 성당이 있고 교회가 있다. 이래갖고 성당은 있는데 신부가 없어요. 네, 그렇게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지어놓고 89년도에 그 림수경이 북한에 왔을 때 문기현 신부님이 거기 가서 미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한두 개를 지어놓고 북한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 그러니까 그냥 세트장이에요. 당도 몇 개 네. 있어. 조선노동당이 천주교 청우당 뭐 그- 그런 것도 있고 예. 당이 몇 개 있는 건 알아. 몰라요. 저는 노동당밖에 몰라요. 그리고 그게 정답이야. 북청에는 교회가 없었거든요. 아. 들어보지도 그러니까 못하고. 옛날에는 있었겠죠. 시골이니까 외국인이 갈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거기 맞아요. 교회가 있을 이유도 없는 평양에다 있고 예. 거고. 그리고 평양에 그 장충 성당도 있고 네 맞아요. 뭐 여러 가지 교회가 있는데 그 한 가지 실례만 들어줄게요. 한 방에 이해할 수 있는 함경남도 리영군에 정광사라고 있어요. 거기 가면 중이 머리 깎고 가사 입고 앉아 있어 진짜. 근데 그 중이 당생활 총괄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쵸, 노동당원인 거예요. 노동당이 중이 공무원 되죠. 여기로 말하면 공무원이 가서 거기서 근무를 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직업이 중인 거예요. 네. 예. 자, 그리고 다음 댓글 보면 요거는 문화어도 궁금합니다. 물고기인가요? 해요. 문화어. 우리가 평양 말을 문화어라고 하잖아요. 우리말. 그거를 문화어 그러니까 이거는 물고기. 김일성 때문에 문화어라는 거는 그냥 표준말. 북한의 표준말은 평양말이고 한국의 표준말은 서울말이다. 뭐 이런 거에서 표준말을 문화어라고. 지방에서는 안 쓰잖아. 우리 물고기 헤어라 했잖아요. 헤어매대. 막 이렇게. 이거 뭐 평안남도 덕천면 윤평리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가르쳐 주실 분 계신가요? 돌아가신 아버지 고향인데.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여행에 자유가 없다 보니까 못 가봐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네, 맞아요. 아니 그냥 저는- 북한 전체로 볼 때 그러니까 이런 유미 씨나 소나 씨 같은 함경도 사람들이 평안도 사람들을 가서 등쳐먹어요. 진짜 거짓말 아니고. 좀 착해 그 빠졌어요. 정도로 착해요. 등쳐먹고 싶다. 그래서 고난의 인군 시기에도 아마 가장 많이 죽고 사기를 제일 잘 당하고 뭐 그런 그렇죠. 상태입니다. 댓글 많아요. 북한의 투표에 대해서도 있고 나중에 네. 어떻게 심층 분석합시다. 자, 오늘 주제에 들어갑니다. 오늘의 주제는 북한의 연예인. 네. 그에 대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북한에는 배우라고 하죠. 그냥 그렇죠. 연예인이란 말을 안 가수도 하죠. 배우라 그러고. 근데 송국 씨가 북한에서 살았잖아요. 예. 그래도 뭐 그냥 소위 노란자에서 사셨는데 북한에는 예술인 아파트랑 다 평양에 있다 보니까 배우들을 많이 보셨겠네요. 나는 실물로? 북한에서 뭐 노란재에서 평양에서 살은 게 아니고 문화송에서 8년을 근무했어요. 그것도 영화예술 부분. 어때요? 그 실물을 보니까 북한 그 여자 연예인들은 어때요? 가수랑 예뻐요. 예쁘죠. 내가 본 중에 TV보다 실물이 진짜 예쁜 여자였는 어서 오세요 주인공. 저도 진짜 예뻐요. 원숙이. 눈이 너무 예쁘죠. 예. 그죠? 유미하고 좀 비슷해요. 눈이 키도 크고 머리도 작고 예, 그중 괜찮습니다. 근데 북한에서 문화송에서 생활하자고 하면 일단 지금은 아니지만 내가 있을 때까지만 해도 2일에 한 번씩 생활청합을 해요. 맞아, 2일 생활청화. 그러니까 이틀에 한 번씩 자기의 결함을 찾아서 비판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틀에 한 번씩 자기에게 비판도 중요하지만 옆에 있는 동료의 교람을 찾아내서 비판을 해야 되는 게 이게 이틀 동안 하는 거예요. 이거 완전 이틀에 한 창작이야. 근데 순전히 그냥 부화나 그런 걸로 한다면서요. 아니 그거 아니고. 예. 근데 부하라는 게 뭐냐면요, 그 남녀 간의 그 이성적인 이 뭐지? 아 그러니까 북한은 그게 좀 우리는 여기는 인기가 있으면 그게 좋은 건데 거기는 인기가 있으면 부하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남녀 간의 불륜 불륜. 그리고 스캔들. 그런 관계가 그러니까 남녀간에 만날 수도 있는 거죠. 사귈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근데 북한에서는 그러면 안 그러니까요. 되죠. 불륜이 너무 많아. 많으니까. 아니 불륜. 불륜? 그래서 이런 불륜은 그렇죠. 이거 보고 부하방탕하라 하다고 해서 부하라고 하는데, 문화성의 문화예술 부분에 제일 많지. 아는 거 있어요? 아, 저는 그 북한에서 정말 유명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렇게 연예인 지망생들도 많고 연예인들이 많은데 정말 연기를 잘하고 연기돌, 그다음에 운이 좋아서 한 방에 딱 들어서 광고하고 그런 배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북한에는 가장 많이 뜰 수 있는 배우가 1호 배우예요. 근데 그렇죠. 저희가 제가 다니던 학교가 1고등학교였어요. 그러니까 김정일, 김일성이 다 다녀갔는데 거기에 성악서조, 가무서조가 딸려 있었어요. 근데 저는 가무라는 게 무용을 하는 서적에서 초등학교에서 애들이 딱 올라오면 선생님들이 뽑아요. 너 해서. 근데 제가 가무서조 1학년 다닐 때 5학년에 그 언니 잠시만 이름이 미안한데 예, 가무가 뭐예요? 무용서죠. 예. 네, 근데 거기에 무용서조 책임자 언니가 이름이 원숙이었어요. 근데 그 언니가 정말 이쁘게 생겼는데 예술 전문 학교로 갔어요. 근데 그 언니가 갑자기 하루 저녁에 사라졌는데 어디를 갔냐면 북한의 유명한 조선인민군 협주단의 김강석이란 여술 배우가 있었어요. 그 배우의 협조원으로 갔는데 그 여술을 하면 크단한 마술을 하면 큰 그 지한 박스 안에 여자들이 들어갔다가 딱 신호하면 다 공하고 깃발 탁그 휘날리며 나오는 인공기를 그런 게 있는데 그 언니가 허리허리하고 예쁘다 하니까 거기를 갔는데 살이 찌기 시작했대요. 근데 그 언니 얼굴이 김종숙이하고 좀 비슷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희는 가고 난 다음에 몰랐죠. 그냥 이 언니가 그냥 조선인민군 협조단에 뽑혀갔구나 이랬는데 갑자기 밀림이 설레인다 해서 김종숙 역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 그분이 원숙이 언니가.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저희는 가무서조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애들이 많다고 보니까 그 서조 책임자 언니가 일일이 우리하고 대화를 다 못하니까 저희는 그 언니하고 말을 섞어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저희는 쪼무레기 돼가지고 저희들은 대상도 안 하고 그냥 줄 세워내고 북을 막 쳐요. 딴 하면 막 이렇게 우리 연습을 했는데 그 언니가 그걸 총지휘했어요. 근데 그 언니가 김종숙 어머니 역으로 딱 나오는 거예요. 잠시만, 탈북자 중에 밀림이 설레인다 김종숙이 했다는 여자 아니요. 없지. 밀림이 설레인다 김종숙 어머니 역 한 분은 1971년생이에요. 정확히 그분이에요. 그래서 탈북자 중에는 없고. 탈북자 중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 그걸 했다는 분은 동네에서 저기 소꿉놀이 할 때 했겠죠. 네. 그러니까 옛날에 김종숙 어머니 연기를 한 여자가 5명인가 되는데 그 원숙이 언니가 제일 마지막 세대예요. 나이가 제일 어리고 그리고 밀림이 없어요? 제일 그러고는 제가 쉽지 않지 이거 뽑는 게. 예, 그러니까 그렇죠. 한 명이 아니거든요. 김정숙은 네. 김정은의 할머니. 예, 당 할머니. 김종숙의 어머니입니다. 예. 네. 그래서 그분이 진짜 그 금꼬리 온 처녀들에서 잠깐 한번 출연했다가 밀림이 설레인다 딱 하고 갑자기 인민배우가 되고 그 집이 아버지가 시보안소 주민등록 지도원을 했어요. 기계방앗간 뒤에 있었는데 집이 통째로 평양에 갔어요. 그래서 2층짜리 빌라에서 보초병이 있는 집에서 살아요, 지금. 그지. 김정숙 역인데. 그러니까 북한은 있잖아요. 뭐 연기력이 그게 기인이 안 돼요. 김종숙을 김정은의 일가 요 낯짝을 닮았다는 이유로 딱 출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연예인들이 뽑는 그 가정 그거하고 아예 다른 거예요. 여기서 뭐 대한민국 대통령 무슨 대통령을 닮았다고 해가지고 와 저 사람이 대통령 닮아서 저 사람은 1호 배우가 돼야 돼 이런 게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못 하잖아요. 근데 북한만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백두혈통만 닮으면 성공이야. 그렇죠. 김씨 일가만 닮으면. 북한만 또 있을 수 있는 게 우리나라는 모델이 다 있잖아요. 그쵸. 어느 광고하면 그 광고 모델이 있잖아요. 내가 네. 근데 북한은 김부자들이 다 모델이잖아요. 맞잖아요. 수령님이 다녀가시면 거기 양강도 감자 수령님이 지시하거나 네. 다녀가거나 어디 맥주나 뭐 어디 뭐를 어쨌든 뭐 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갔다 와야지 그게 홍보가 되고 그게 좋은 거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그 광고라는 게 있어요 해가지고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나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광고라는 게 있나 없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 방송을 보게 되는데 그래 저 사람이 나와가지고 광고하거나 저 사람이 현지지도 하거나 저 사람이 왔다 가면은 그게 이제 광고가 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참 맞아요. 북한에서는 그 사람들이 모델인 거예요. 예, 맞아. 그 김정일이 그 작업 잠바 전 주민이 다 입었잖아요. 그리고 한때도 그 김정일이가 포수 모자인지 뭐인지 희귀한 거 쓰고 다녔어요. 근데 그게 한 달이 지나니까 해산 장마당에 그 포수 모자가 나왔는데 그게 엄청 잘 팔렸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그냥 모델이 김씨 일가예요. 그 다음에 예. 옷도 예, 그러니까 그 옷도. 작업 동복, 평상복. 겨울 자켓 맞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여기하고 너무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북한 연예인들은 네.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북한 모든 게 그렇지만 연예 문화예술 부분이라는 거는 당의 선전 그 일선에 선 사람들로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주민들이 세뇌가 어느 정도 되냐 그쵸. 이게 좌우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화예술 부분 이 사람들도 어떻게 하나 그 위에 김정일이 그리고 그 주변 어떻게 거기 잘 보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진짜 이게 듣고도 믿기지 않겠지만 술 마시는 연습을 해. 술 마시는 연습. 이제 어떻게 돼서 김정일이가 가끔 찾거든. 그러니까 그때 찾을 때 더 스나픈 술을 권한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 그거를 끊으면 안 돼. 야, 원샷. 뭐 중국도 아니고 쫙 들이키고 그 장군님 앞에서 흔들림이 없어야 돼. 그러면 앉아서 끝까지 다 말하고 명함 시계까지 받고 그 정도 되면 그 다음부터 계속 쏘죠 밑에서 이렇게. 그럼 그 다음부터 또 인기가 되는 거야. 근데 북한 연예인들도 변천사가 있어요. 예전에 70년도, 80년도까지도 막 그 인민배우 김정아 해가지고 진짜 북한에는 감성 독재잖아요. 예술로서 사람들을 교양하고 막 선전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군당 책임비서 역을 했던 이런 사람들이 막 인민배우 최고의 배우가 돼서 정말 대우를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면서 북한에도 이제 영화를 찍자니까 돈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기국자 출신의 영화 배우들이 진짜 반쪽고무처럼 잘잘 밀렸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토대가 나쁘다는 이유로 80년대 후반까지 밀렸다가 90년대 중반 들어서면서 영화는 찍어야겠는데 돈이 없어요, 나라에. 그러니까 이제 제일 동포 출신들 영화 배우들이 뜨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 장선희, 이영호, 그다음에 조청미 이런 사람들이 이제 돈을 투자를 하고 자기가 그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도 이제는 그렇게 뜨면서 옛날에 정말 김일성, 김정일로부터 승용차를 배려받고 이런 사람들이 인민배우가 돼서 뭐래요? 승용차 휘발유가 있어야 뛰죠. 월급을 안 주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거지가 된 거예요. 대신 제일동포 귀국자 돈이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에 출연을 해가지고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그래갖고 거기 일하는 사람들이 월급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예술도 9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까지는 아예 자본주의 상업화가 됐어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저도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몰랐는데 우리가 제가 장사를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장사를 돌아다니면 그 6톤짜리 적재함 꼭대기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진짜 예술영화 촬영소에서 카메라를 하다가 배급을 안 줘가지고 감자배낭 밀러 대용단으로 들어온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말을 듣고 쭉 새겨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예전에는 제일동포들을 진짜 복작군중이라고 무시했는데 이제는 제일동포들이 뜨는 거예요. 그렇죠. 예, 또 가지고서 저 사람들이 왜 뜰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자본을 투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북한에는 인민배우, 연기력이 있는 배우 이 사람들은 저기 가라예요. 돈이 있고 능력이 있는 배우들이 주인공으로 캐스팅되고 그 돈을 갖고 이런 협조원들한테 이런 스태프들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북한하고 남한이 너무 다른 게 너무 많으니까 예. 여기도 팬이 있잖아요. 여기는 그쵸. 나는 처음에 여기 왔을 때 그 막 팬들이 막 울고 불고 막 그랬을 때 저 사람들 진짜 미친 사람들이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무슨 돈을 저기 몇십만 원씩 주고 공연 보러 알바해갖고 다니고 택시 대여서 따라다니고. 나는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 했는데 북한에서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잠깐 그 함경북도 무산이라는 곳에 놀러 왔는데 그때 민족가운명 배우들이 왔었어요. 거기에. 그런데 거기 그 역전 앞인데 엄청 크거든요. 거기 꽉 차가지고 저도 제일 뒤에 가서 봤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막 뛰면서 울지는 않았지만 여기에 사람들처럼 북한도 그런 팬심이 있구나.
제가 그거를 깜빡하고 있은 거예요. 근데 북한에서는 보겠다고? 그렇죠. 그 배우를 보겠다고. 근데 결국 여기처럼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여기처럼 막 울고 불고 돈을 갖다가 그 표를 사면서 그렇게 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좀 처음에 왔을 때는 좀 되게 많이 놀랐어요. 여기. 다 그래요. 아니 그거 뭐야 최창수랑 그 주요 배우들이 이렇게 딱 보여요. 우리 행사랑 가면 네. 그러면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서 구경을 해 애들이랑. 근데 팬이에요 저 이런 걸 안 해. 네. 그럼 야야 저 최창수야 야뭐 어쨌대 저쨌대 하고 꼭 누구랑 좋아한대. 그렇지. 그 뒷말을 이게 꼭 나와. 맞아요. 사실이든 아니든 상관없어. 맞아요. 연출가랑 좋아한대. 맞아요. 그 어서 오세요 주인공 월쓰기 걔가 유명한 말을 했어요. 그 연출가하고 막 그런 불륜을 하다가 연출가 아내가 와서 막 뭐라 한 거야. 그러니까 얘가 집에서나 당신 거지 밖에 나와서까지 통제하냐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무리를 일으키고 문화예술부에 그런 게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제가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저희 아이가 아파서 소아병원에 입원했는데 운흥에서 지금도 잊혀 앉는 게 조광의 엄마라고 아기를 데리고 저희 같은 호실을 썼는데 양강도 운흥군의 강덕이 김일성 1호 배우가 강덕 운흥 출신이에요. 근데 한 동네에서 살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알게 됐는데 그분이 딱 말하는 게 야 강덕이 걔는 잘생겼는데 애가 그냥 몸도 약하고 이랬는데요. 야 1호 배우대도 배도 나오고 얼마나 멋있게 번졌냐 이렇게 말할까. 우리가 생각하는 멋있는 배우는 체격도 있고 맞아, 그래야 배도 쓱 나오고 이런 걸 상상했는데 저도 유미 씨처럼 대한민국에 와서 한강공원에 가서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데 아이돌이 나왔는데 저는 기억이 아예 안 나요. 근데 누군데 막 애들이 바지 오줌을 쌀 정도로 오빠 하고 막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딱 저는 또 유미 씨는 고사 저는 그냥 속으로 지랄을 이랬어요. 근데 갑자기 그 아이돌 분이 이렇게 옷을 탁 드니까 뭐 그 순대별처럼 식스팩인지 뭐 백스팩인지 그게 보니까 애들이 막 이러는 거예요. 저 갑자기 이랬어요. 내가 지금 어느 행성에 와 있나? 아니 근데 무슨 남자죠. 주칸이 쭉쭉 가진 게 북한 남자들 까뜩한데. 그래 북한 남자는 온통 뽑고 다녀서 그게 대 흥미도 없는데 막 애들이 막 너무 좋아하는 근데 거야. 내가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알통? 뭐 여기 뭐 북한 남자들이 대부분 있다고 이러니까 뭐라 있죠. 하지? 그거는 노가다 알통이고 맞아. 그거는 노가다 알통이고 알통이지. 여기는 만들어졌기 때문에 섹시하다는 거에서 그래서 생각을 또 그 두 몸을 놓고 지금 상상을 하는 거에서 아무 생각이 그렇지. 똑같아. 그 몸은 까맣고 노가다 몸이고 이 몸은 만들어졌기 때문에 좀 더 섹시해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생각하는 게 북한에서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 감성을 다 억누르면서 살았던 것 같아. 우리 내면에 있지. 나는 누구를 어떤 남자를 좋아하고 뭐 흠모하고 이래도 그거를 표현하면 안 되잖아요. 표현하면은 또 그렇고 이상한 사람이야. 여기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지금은 그게 이해돼요. 나는 너무 어렸을 때 너무 재미없고 너무 우울하게 살았구나. 네, 그게 지금 그래서 지금은 대놓고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으면 대놓고 너무 그러니까 그 북한 연예인들은 나 좀 웃긴 게 여기서는 연예인 나타나면 연예인들이 활짝 웃으면서 막 이러면서 이렇게 지나가잖아. 북한 연예인들은 간절해요. 다 누가 딱 이러면 모른 체하고. 아니 이게 뭐야 무게 잡아 무게. 그렇지. 그 공식이야. 맞아. 어깨에 힘이 들어. 사람 쉬워 보이면 안 된다 이거로. 내가 좀 카리스마 있고 내가 쉬워 보이면 절대 안 돼 이런 느낌 딱 이러고 있고 근데 그래도 그 중에 그 박정희 대통령 역을 한 사람이 있어요. 김원용인가? 근데 알지? 몰라요. 제일 동포. 얼굴은 아는데 이름 몰라요. 도대체 어느 고란에서 살한 거야 너는? 아니 얼굴은 아는데 그래? 봤구나 그러니까. 이름을 몰라요. 왜냐면 그 김원용인가? 배우 이름을 모르겠어요. 나도 이름 까먹었어. 근데 우리 촬영소 앞에 주차장이 있었는데 모닝차를 조그만 차를 끌고 다녔어. 선물 받아가지고. 근데 후진하다가 이거 뭐야 조명. 북한은 그 가로등을까지 전기줄 거 없으니까 그 주차장만 이렇게 딱 조명해놨는데 그거 뒤로 이렇게 탁 쳐서 넘어져서 딱 깨져 버린 거야. 어떡해. 근데 또 북한은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여기서 뭐 하나 딱 사고 나면 아이고 뭐 어디 안 다쳤어 뭐 이러는데 사람이 중하지. 북한은 뭐 하나 이렇게 되면 야 똑바로 해야지 너 뭐야 뭐 이러잖아. 맞아.
사람이 중하지 않아. 아니 그리고 저저마다 이 기회에 한번 쎄 보이려고 한단 말이야. 존재감이 없어가지고 맞아.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게 습관이 돼서 왁 나온 거야. 사람들이 갑자기 애들이 또 조심해야지 막 나오게 이렇게 조금 있다 문 딱 열더니 박기주 아니지 박종희요 하던 사람이 그 생긴 것도 딱 이렇게 생겼잖아. 아, 그치. 탁 나오더니 쓱 오더니 그 민족감명 대사가 있어요. 왜 대통령은 아무나 할 수 있어. 뭐든 결심하면 할 마음 수 먹으면 다 할 수 있어. 맞아. 맞아. 저 눈에 지금 보는 것 같아요. 맞아. 근데 그 소리에 그 자리에서 빵 터져야 되잖아. 아, 안 터져. 누구도 안 웃어. 그냥 맞아. 오 하고 거기다 대고 화를 안 낸 것만 해도 그건 웃어준 거나 같은 거야.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그러니 비판을 받았을 것 같아. 아니에요. 그다음에 돌아서서 애들끼리 와 멋있다, 멋졌다, 막 우리 그랬거든. 근데 그 사람이 그 제일동포예요. 제일동포라는 데. 일본에서 있다 와가지고 완전히 이 마인드가 자유화되고 굉장히 유머도 많고 그래가지고 이거 뭐 이런 거 절대 안 하고 그렇게 농담으로. 그리고 나는 우리나라에 와서 그 여성들이 약간 좀 섹시하게 로출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로출이라기보다는 약간 여성들이 약간 이렇게 보일랑말랑 이렇게 판 옷을 그러니까 영화 사람 딱 나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걸 표현할 때 아 섹시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북한에도 예전에 처음이에요. 자신에게 물어보라는 영화에서 둘째 딸이 그 농장에서 일을 하는데 그 여자가 가슴 사이즈가 좀 컸어요. 그러니까 여름에 영화를 찍다 보니까 자신에게 물어보라 노래를 막 부르면서 산에서 뛰어 내려오는데 이렇게 가슴이 좀 많이 이렇게 꽉 좀 조였을 건데. 꽉 조였는데 옛날 학생복이 그렇게 생겼어.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말을 하는 게 여기서 그렇게 되게 되면 섹시하네. 그냥 저도 여자가 보기에도 가슴 사이즈가 크네 뭐 이렇게 했는데 남자들이 막 돌아 앉아가지고 저 하는 이렇게 젖밖에 아이 보이냐.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그 영화를 딱 칭찬이야? 사람들한테 주민들한테 얘기할 때는 이게 우리가 도시 생활을 그 도시 항월한 생활을 끝내고 우리가 와서 소방목을 하는 이런 주인공을 따라 배우라고 사람들한테 영화를 보여줬는데 남자들은 딱 보고 저 영화는 저 여자 젖밖에 아이 보이네 이렇게 막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솔직한데. 솔직하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 되게 여성들이 되게 좀 약간 섹시한 옷을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처음에는 막 얼굴 같은 여성인 것도 저거 남들한테 보이고 내일 부끄러워서 저 사람을 어떻게 봐? 그러니까 처음에는 약간 그런 생각이었는데 이제는 5년을 살다 보니까 섹시하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남성들도 연예인들 그러면 섹시하네, 빵빵하네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듣기 좋아요. 그냥 북한처럼 진짜 저 여자는 들어보고 싶어요, 그런 얘기. 가슴에 저밖에 없네 막 이렇게 말을 하기 보니까 그런 얘기 들어보고 표현 싶어요. 수법이 달라서 저질스러워. 너무 좋아요. 예, 저질스러워. 그러니까 단어 선택을 그렇게 하니까. 우리 사이즈란 말 안 하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는 뭐 쇄골. 쇄골. 쇄골 우리 북한에서는 못 먹어야지. 거기에 물 한 바가지 들어가겠다 이러잖아. 꼭새거라고. 여기 쇄골이 이렇게 보이고 딱 이렇게 보이면은 거기다 물 한 바가지 넣고 싶다. 막 이렇게 맞아요. 얘기하잖아요. 말라가지고. 근데 맞아요. 여기는 그 쇄골이 예쁘다는 거예요. 처음에 왔을 때는 그게 이해가 안 됐는데 그거 어느 순간 사람이 달라지니까 그게 또 예뻐 보이는 거예요. 예뻐 보여. 그리고 보이죠. 북한에서는 배우들도 그렇고 우리는 이 가슴을 이게 도드라지게 안 하잖아. 네. 근데 지금은 근데 지금은 괜찮아. 지금은. 지금은 괜찮은데 여기서는 그거를 또 그렇게 강조를 하더라고요. 영혼을 끌어모았다고 예, 하잖아요. 예. 북한에 있을 때는 오히려 티를 안 내고 꽉 조이고 그쵸. 막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 저도 그거를 따라하게 돼가지고 그랬구나. 한 개, 두 개 이렇게 되더라고요. 영혼을 끌어였는 거예요. 끌어모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다른 영혼을 갖다 왜냐면 넣는데. 나는 먹을 게 없어요. 살이 없어가지고. 맞아 약하면 그거를 끌어모으려면 살이 있어야 되거든요. 맞아. 있을 때 있다며 살 있을 때 있다며. 그럼요. 나올 때는 저는 작아도 이제 아담 다 사이즈잖아. 그럼요. 스몰 S 라인. 알았어. 그리고 북한에도 작은 S. 북한에도 되게 스캔들이 있었어요. 북한 배우라면 여기도 다 알 거예요. 이제 네이버에 치면 북한 인민배우 오미란이라는 오미란. 도라지꽃 정말 그분은 약간 서구적인 스타일이에요. 오미란은 네. 우리 그 한국 배우로 김혜수.
약간 그 하고 스케일이에요. 좀 비슷하게 좀 예. 섹시한 면이. 섹시하고 정말 연기 잘하고 응, 키도 컸는데 맞아요. 이분이 그 남편이 같은 그러니까 그 어미란 씨가 조선인민군 예술영화 촬영소 그 무슨 거기서 뭘 직위가 있었어요. 무슨 초급당 뭐가 아니 했는데 사여인민군 해관 예, 사여회관 간장인가 당비소를 김정일이가 시켰지. 예, 응. 그 하고 그 남편이 죽었어요. 거기서 같이 일했잖아요. 사여. 죽었죠, 근데. 그 지금은 죽었죠. 근데 그분이 진짜 정말 내가 지금 생각하면 김정일의 배려도 많이 받고 관심도 많이 받던 배우인데 이게 그래도 인간이니까 이분이 영화를 많이 찍고 특히 저 북한의 유명한 인민 배우 이익승이라는 배우하고 정말 영화를 많이 찍었어요. 곡절만한 운명이라고 찍어서 우리 곡절만한 엄청 운명. 울었잖아요. 그냥 근데 검색하면 구글링하면 나옵니다. 예, 곡절만한 곡절만한 운명에서 운명은. 둘이 정말 자연스럽게 팔을 끼고 부부 연기도 하고 이랬는데 둘이 좋아한 거예요. 근데 둘 다 사회 예술영화 촬영소에서 정말 직위가 다 있는 사람들인데 이게 사랑은 감추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요. 오미란이가 이게 좀 유방암으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게 전이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국인가 어느 다른 나라 병원에 갔는데 거기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분이 마지막에 남편을 부르라나 가족을 부르라나가 부르고 싶은 사람을 불러. 왜냐면 북한에 돈이 없기 때문에 이게 비행기로 이렇게 개인의 돈을 대줄 형편이 못 됐어요. 근데 이분이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이익승이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익승이를 보냈대요. 왜냐면 그만큼 오미란이가 북한 영화에서는 크게 기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에 이익승이를 만나고 죽었대요. 그래서 이 죽어서 그게 한때는 막 예술영화 촬영소에서 오미란이는 마지막 선택을 잘못해서 인민배우로서의 모든 자기 이미지를 다 허물었다. 이렇게 일부 사람들은 말하는데 전체적으로는 참 문명한 여자다. 왜냐면 우리가 죽으면 영혼이라는 게 글쎄 있는지 없는지 누구보다 죽어서 살아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바램이잖아요. 근데 내가 마지막에 정말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죽은 거는 정말 대담하고 현명한 여자다. 이래가지고 북한 전역에 소문이 났어요. 오미란이는 깬 여자다. 문명한 여자다. 그러니까 북한에도 이런 스캔들이 있었어요. 오미란이는 네. 그 김정일이하고 그래가지고 신송불가침이에요. 그쵸. 누가 건드릴 수 없는 절대적인 여자. 그러니까 김정일이하고 자기도 하고 진짜 그래서 그런 어쨌든 김정일이 파트너예요. 근데 그것은 누구도 못 건드린다. 김정일이 파트너도 결혼할 수 있어요? 북한 당연하지. 결혼한 것도 들다 사는데. 그러게. 그러니까 김정일이가 그때 들여다 사는 불륜이니까 성일이미를 김정일이는 무슨 불륜에서 재미를 느끼는 것 같아. 어쨌든 스릴이 있잖아. 왜 우리가 얘 공감을 눈 하죠? 좀 봐. 스릴을 알았어. 그랬구나. 어쨌든 그래가지고 근데 오미란이가 좋아하면은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거로 되고 어쨌든 그래서 그 많은 배우들 중에 가장 많이 혜택을 받았어. 김정일이 혜택을 그치. 받았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오미란은 거니까. 저도 어릴 때 많이 따라했는데 민족과 운명이랑 보면 귀걸이랑 아. 선글라스랑 이렇게 나오잖아요. 귀걸이를 우리는 실에다가 구슬을 끼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다 거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맞아. 여기다 끼고 기후에다가 네, 그리고 귀에다 손톱을 실내해가지고. 딱 그래가지고 손톱은 색칠을 매니큐어 없잖아요.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색연필이나 그런 거 가지고 다 이렇게 칠해요. 그리고 어미란이 이제 보고. 그 무슨 바지 그 쫑대 바지 같은 거 있죠. 찐바바지. 선박 바지. 예. 그거를 입는 척 하고 오미란이 흉내내겠다고. 그렇게 다녔었어요. 아, 흉내내고. 맞아. 그렇게 다녔다고? 네, 진짜. 군대에서 저 그렇게 오미란이는 다녔었어요. 신성불가침이었어. 그 여자. 근데 그만큼 또 연기를 잘했으니까. 근데 이런 게 있어요. 하도 문화성에 있다니까 아는데 배우들이 이번에 무슨 영화가 있다 하면 사람 연출가가 캐스팅 하잖아요. 이렇게. 네. 그러면 당비소 비준, 그 정치 일꾼 비준 받는 게 진짜 어이없어. 하여튼 막 그래서 하려고 하면 자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경제가 뒷받침해줘야 돼요. 그 영화 출연하면서 옷을 입고 막 내가 예를 들어서 남조선 명동거리를 돌아다니는 여자로 뭐 한다 하면 그게 필요한 패션을 스스로 해결해요. 자기가 돈을 자기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마다 가격이 있어. 진짜 그렇게 공군 배우 너무 이거는 들추고 싶지 않은 슬픈 그런 진짜 현실적인 건데 안에 있겠지. 가격이 있어가지고 순위 2순위 여기 있어요. 이름 없는 영웅들 순위까지 가격이 있어. 김정아. 그래서 누구나 다 가격이 있어가지고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 500불을 안 넘어가. 제일 비싼
제일 비싼 배우가 500불을 안 넘어요. 그리고 50만 원. 그다음에 그보다 더 물란한 거는 이런 건 내가 처음 말하는 것 같아. 물란한 거는 배우 양성반이 있어요. 그렇죠. 야 정말 예쁜 애는 다 모아놓은 것 같아 거기다. 그 가서 보면 좋았겠다 오빠는. 하당리에 있는데 눈이 호강하고 살았네요. 진짜. 그래서 너무 좋아서 계속 웃어서 눈가에 주름이 많은 거. 아니지 어릴 때 진짜. 피 많이 흘려서 연예인 얘기하는데 눈가 아니, 주름 얘기인데 너무 좋아서 계속 웃어가지고 눈가 주름이 졌다고. 이건 사고로 어릴 때 피를 많이 흘렸어. 피를 흘리면 눈가 주름이 생겨요? 피 빠져서 애 때 뭐 죽는다 만다 원래 지금보다 더 똑똑해질 수 있는 건데 그때 피가 많이 빠져가지고. 예. 잘못 물어봤네. 그리고 그 북한의 유명한 배우 중에 장선이라고 있어요. 장선이. 사랑 내 사랑에서 춘향의 역을 했는데 이분이 제일 기획자예요. 근데 이분이 이때까지 예술 영화에서 뜨지 못하다가 갑자기 떴는데 처음부터 인기가 있고 약간 얼굴이 동양적이면서도 약간 매력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왜 못 떴냐면 이분이 결혼한 남자가 북한에 들어와 있는 제일동포 사업가였는데 이분하고 나이 차이가 20년 차이가 돼요. 그래서 영화 촬영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제일동포 사업가를 평양에 끌어들였어요. 북한이 자기네가 이익을 보기 위해서. 그런데 예술영화 촬영소 배우가 20대 꽃처녀가 자기 아버지 뻘 되는 사람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아니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니 우리가 눈이 맞아 살고 뜻이 맞아 사는데 나이가 무슨 상관이냐. 우리는 이렇게 평가하잖아요. 북한은 그게 아니거든요. 하늘 아래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래가지고 이분이 이분이 이렇게 밀렸는데 그 이분이 어떤 계기를 해서 떴냐면 이제 신상옥이하고 채은이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 그 공항에 이분이 꽃다발을 들고 나갔어요. 꽃다발을 들고 나가서 신상옥이한테 줬대요. 근데 신상옥이가 딱 이 여자를 봤는데 이게 좋은 거예요. 마스터가 좋고 딱 약간 말하자면 연기를 잘할 거고 그다음부터 철길 따라 천말리도 캐스팅되고 약속이란 영화에도 캐스팅되고 이렇게 해서 이 여자를 썼는데 여기까지는 우리나라 북한에서도 다 퍼진 소문이고 제일 마지막 충격적인 소문은 뭐냐면 이게 아직 밝혀지진 않았는데 신상옥이가 해외 영화 촬영차로 외국에 나갔어요. 근데 장선이를 데리고 나갔대요. 왜냐면 영화 뭘 찍으려고 데리고 나갔는데 신상옥은 이미 그때 우리 대한민국을 오려고 생각한 거. 이 외국에 나갔을 때 빨리 김정일 손에서 빠지자. 그때는 옥류되다시피 있었어요. 그래서 소문에는 장선이한테 같이 가자고 제안을 했대요. 근데 장선이가 나는 조국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돼서 신상옥이가 비밀이 탈로될까 봐 말하고 즉시 그날 저녁으로 뽑았대가 사실이요? 소문이에요. 소문이지. 예, 그랬는데 장선이를 그게 이제 김정일한테 1호 보고가 됐다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김정일이가 아주 조국애가 강한 배우라고 이제부터 써주라고. 그래서 그 여자를 그때부터 써주게 됐다고. 하여튼 제가 북한에 있을 때는 이런 소문이 많았어요. 어쨌든 그 연예인들 속에서 그 뭐 충성하고 어쩌고 이런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민족革명의 그 진흥산이 알죠? 진흥산이. 천리마작오빠 반장. 네. 공산주의 매대 최초 매대에 가서 그 물건을 사주는 뭐 그런 그 김정일이랑 죽었을 때 그때에도 배우들이 그 카메라로 찍어요. 우는 거를. 그때 누가 또 선전해야 되니까. 진실하게 진짜처럼 우냐. 그러니까 배우들이 아무리 배우라고 하지만 장군님 뭐 이렇게 운단 말이야. 그치. 근데 진흥산이는 떴어요. 국립연극단 단장도 하면서 죽었을 때 울기를 잘해가지고 얘가 감정을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감정 다른 사람들 감정 다 좋아. 어떤 사람 담벼락에서 장군님 뭐 이런 연기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진흥산이는 그 책상에 앉아갖고 안 됩니다. 갑자기 안 됩니다. 그 사람이 가급도 하잖아. 무식혈 배우거든요.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막 흔들면서 안 된다고. 못 간다고 이렇게 놔두고 지랄이다. 가면 어쩌냐고 그래서 이 사람이 영상이 딱 찍혀가지고 잘 됐어요. 근데 저는 갑자기 생각난 게 궁금한데 우리는 오디션을 봐가지고 캐스팅이 되잖아요. 네, 몇 명이 우리도 다 방송해보면 우리가 다른데 방송하려면 미팅하고 오디션이나 마찬가지 그쵸. 미팅을 해서 거기서 해서 우리가 방송을 나가잖아요. 네, 그쵸. 그것처럼 배우들도 그렇게 하잖아요. 여기는 네. 북한은 누가 눈에 딱 들어와야지 맞아요. 주인공이 되는 거죠. 뭐 그러니까 그 경쟁이 감독이나, 없고 누구 눈에 찍혀야 될 수 있는 거지. 아니면 선후배처럼 이렇게
줄이 있어야 되고. 어. 맞아요. 북한은 그러니까 여기서처럼 오디션이고 뭐고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원래 양성반 같은 데는 학교에서 어린 애들 돌아다니면서 보고 찝어요. 옷값 뽑듯이. 맞아요. 그래서 데려가고 그거 그렇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야. 정말 많아 예쁜 애들. 그 중에서 그 누가 권력자의 눈에 두냐. 그러니까 맞아요. 그게 그거예요. 그러다가 예를 들어 그래서 항상 하는 생각들이 좀 대담한 애들은 김정은이가 뭐 예술영화 촬영에서 방문한다. 이때 이럴 때 되면 뭔가 튀는 행동을 하려고. 근데 또 잘못 튀면 죽어요. 또 김정은은 잘. 너무 가까우면 대죽어요.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튀어가지고 막 그래서 어떤 애는 그 틈을 맞춰가지고 그 김일성이 그 조각이 있어. 그걸 이렇게 닦는 애들이 있어. 그럼 막 야 들어가라 이런 말하고 그 현지지도 하기 전에 그 이런 뭐 10초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먼저 와가지고 다 밀어놓고 그냥 그 암살이 있을까봐. 그 눈에 못 뜨는 거지. 그러니까 북한은 북한하고 우리나라의 남한을 굳이 비교하자면 북한은 어떻게 내가 실력이든 뭐든 어쨌든 그런 게 다 떠나서 어떤 한 권력자의 눈에 들어오면은 그거를 그 사람을 계속 주인공으로 써가지고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이 또 나오네 해서 저 사람이 인기가 있고 저 사람을 우리가 눈에 익히는 거고 여기는 오디션을 통해서 실력 있는 애들이 나와서 연예인이 돼가지고 그래서 대중들한테 인기를 받아서 그치. 진짜 실력 있고 능력 그쵸. 있는 뭐 연예인이 되는데 그런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북한이랑. 그리고 이제 그죠? 성국 씨 말씀한 게 100% 맞는데 권력자의 눈에 들어야 돼요. 북한에서도 여기서는 그냥 공문배우 이런 말이 없잖아요. 북한은 그냥 신인배우, 공문배우, 인민배우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냥 잘하게 되면 인기배우, 인기 연예인, 탑스타, 별이잖아요. 스타는 별이잖아요. 그냥 잘하면 스타가 되는데 그쪽에도 보게 되면 권력자를 닮거나 그건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 원숙이 언니처럼 얼굴만 김종숙이를 닮았다는 이유로 1호 배우고 최상의 대우를 받아요. 그리고 또 권력자의 눈에 들어 북한의 그 저기 14번째 겨울을 찍었던 홍영희도 영화 하나를 꽃받는 처녀를 찍고 공문배우 됐고 14번째 겨울을 찍고 인민배우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도 그때 당시 김정은이 눈에 든 김정일이 눈에 든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는 그냥 김씨 일가를 닮던지 아니면 눈에 그 들든지. 김씨 일가의 눈에 어떻게 하나 악을 물고 들어야 그 사람은 유명 연예인이 되고 그렇죠. 앞길이 탄탄테로가 열리는 거예요. 아 예, 뭐 말하다 보니까 할 말이 네. 많네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생각보다 예. 바로 이런 가식과 이런 공정하지 못한 경쟁, 하여튼 이런 걸로 해서 문화예술 사업을 하고 있는 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어쨌든 북한 전체가 그 사람들에 의해서 그 세뇌되고 네,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그 참 슬픈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또 뭐 크게 걱정할 것도 못해요. 지금 북한 주민들은 이런 북한의 TV나 이런 방송 프로를 보질 않아요. 그리고 그냥 탁 보면 이게 어떻게 끝날지 다 알아요. 그래서 여기에 사람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게 아무리 그 세뇌를 해도 뭐 속을 수는 있겠지만 막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크게 막 본인 스스로까지 망가져가면서 거기에 그 거기에 모든 걸 다 그렇게 믿고 따르고 이런 크게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예, 그럼 오늘 북한의 연예인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황당한 진짜 북한 이야기 황진희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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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만나요.